안녕하세요.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네트워크 사업주, 사업 회사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점들이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에서 이제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죄목이 사기, 유사수신, 그리고 방문 판매법 위반입니다. 각각 어떠한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회원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변제 의사 없이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사수신 같은 경우는 원금을 보장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 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제 방문 판매법 위반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파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수당에 실질적인 중점을 두고 이제 금융거래 네트워크 사업을 벌였을 때 주로 문제가 됩니다. 우선 이제 유사수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불법 유사수신의 의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 및 등록을 받지 않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장을 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만일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유사수신법 제6조에 의거해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투자 대상이나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요. 계약서의 형식을 불문합니다. 계약서의 제목이 금전차용 계약서, 대여 계약서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래 내용이 이제 투자인 경우에는 유사수신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유사수신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입니다. 역할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엔 조직 내의 이제 역할에 따라서 법적인 대응 방법도 다양하게 취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표, 본부장, 이사 등 임원급의 경우에는 만일에 이제 피해 금액이 크다라고 한다면 실형의 선고가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사업의 실체를 밝히시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증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일반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단순 업무만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근무하고 있었던 회사가 불법 유사수신 업체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사가 개시될 경우에는 회사의 물품이 압수돼 버리고 이제 회사의 직원들도 선별해서 수사기관이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자칫 이제 임원들과 함께 불법성에 가담이 돼서 공모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초반 단계부터 이제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일반 직원 같은 경우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방문 판매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